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한 정권 의혹 수사 사실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백원우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이 핵심 피의자 13명을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오늘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자, 이제부터는 오늘 전격적으로 기소된 이 얘기 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13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 발령 전에 다 하겠다는 그런 속내로 봐야 되겠죠? 오늘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지만 이 울산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했고 수사를 중단하거나 흐지부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한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오늘 기소를 했는데 13명의 기소 대상자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수사가 이 정도 되면 한 8분 능선은 왔다고 보이는데 특히 그 송철호 시장이 받는 혐의는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에게 하명 수사를 부탁했다는 이런 그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데 만약에 임 실장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가 구분응선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 개입 의혹이 청와대와 모든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까지 총 출동해서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인데 송철호 시장 조사가 8분 응선, 임종석 만약에 전 비서실장까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내일 일단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여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직함을 생략하고 송철호, 박형철, 백원우 포함해서 13명이 무더기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하정대 부장. 그러면 검찰은 어떤 시각에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핵심을 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거 직전 한 반년을 앞두고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김기현 당시 현 시장 수사를 황운하 당시 경찰청에게 수사 청탁을 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오늘 나온 것의 새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 사건 하명 수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2017년 9월 가장 처음에 송철호 당시 이제 후보로 하려고 했던 변호사죠. 변호사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수사를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첩보가 가고 다시 하명으로 내려온 과정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게 이제 불구속 기소한 이게 공소장이거든요. 네. 공소장인데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요. 송철호 시장이 송철호 변호사가 이제 청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송병기 울산에 있는 부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 제보를 하고 그거를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받아가지고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전달을 하고 이것이 다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해서 예. 마치 하명 수사인 것처럼 가가지고 그 다음에 황운하 청장이 수사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즉 우리가 그동안에는 절차만 보니까 하명 수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 처음 단초를 보니까 청탁 수사였더라. 그것의 어떤 형식은 하명 수사 형식을 거쳤더라 하는 것이 이번에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변호사에 시작한 수사, 그래서 수사 청탁이다. 이 부분이 오늘 새롭게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김주옥 교수님. 네. 지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도 울산시장 선거 자체가 좀 부정이다. 그러니까 거의 불법 당선 정도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봐도 무방한 겁니까? 아마 뭐 검찰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핵심적인 건 지금 보면은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아마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소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이 첩보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찰 이첩 문서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뭔가 가공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나름대로 검찰이 좀 나름대로 증거를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경찰이 계속 9차례인가 이제 청와대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경찰이 나름대로 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첩보를 이첩하고 그다음에 공약에 관여한 의혹이랑 김기현 그 당시 그 울산시장의 공약, 예타가 탈락한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들이 그보다 그 윗선에서 지시가 되지 않으면 관철됐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검찰이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들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전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검찰이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검찰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과감하게 좀 기소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자체가 예를 들면 제대로 그 입증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2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급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허점들을 어떻게 검찰이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정대 국장, 결국 이런 정도의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의 생각은 송철호 시장이 좀 다소 부정적으로 불법으로 당선됐다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오늘 공소장을 보면은 송철호 만약에 시장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거든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울산시장을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큰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전체적으로 기소한 내용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이거가 보니까 송철호 즉 후보 예상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당, 정, 청 모두가 한꺼번에 다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바로 내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반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또는 어떤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까지도 관련이 어떤 될 수 있단 정치적인 말이죠. 책임은 최소한 질 수 정치적 있는 책임이요? 때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하정대 국장 말씀처럼 지금 윤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기 지금 보면 13명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팀이 바뀌어도 그들을 다시 그때 가서 기소하겠다. 이게 검찰의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기소가 된 사람들은요, 다 피의자 조사 받았던 사람이에요. 송철홍 시장만 해도 그렇고, 뭐 박형철, 백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광철 비서관하고 임종석 실장 아직 피의자 신문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이제 조사를 다 마친 사람들까지 그걸 하고 기소를 하고 아직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고 오늘 지금 이광철 비서관이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내일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출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피의자 신문에서 두 사람은 다 부인을 하긴 하겠지만 검찰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두 사람 다
피의자 신분 외에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 거니까 참고인이 잠시만요.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팀이 바뀌어도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비서관 기소될 가능성은 높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내일 조사 끝나잖아요. 예. 추가로 뭐 2차, 3차 조사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오늘이나 내일 마무리 진다고 하면 수사팀 바뀌기 전이라도 다음 주 초라도 추가 기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 오늘 참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주례회동이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례회동 대신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만남, 총장 보고 이 회동을 6시간 정도 앞당겼습니다. 이도원 의원. 네네. 여러 가지 포석들이 윤 총장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거. 이성윤 지검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대검 차장, 그다음에 그 공공수사부장, 대검 관계자들, 참모들, 그다음에 이 차장하고 그 수사팀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13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낳은 그 모양새를 갖췄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 며칠 전에 기억하지만 최광욱 비서관 그 기소 그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4차례나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을 이른바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그 지검장을 출석시켜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어제 마침 법무부가 그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가동을 해라. 두 번째는 참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마치 그 법무부의 어떤 지침을 따르는 또 모양새까지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회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도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김태현 변호사님. 이성윤 지검장은 이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온 얘기를 보니까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예요. 반대 이유를 보니까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명분으로 대세웠다. 그럼 이성윤 지검장의 말이 조금 기소 반대 이유 명분이 약한 건 아닌지. 뭐 그러니까 예. 이광철 비서관은 아직 조사가 잘 안 됐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의 저 얘기가 이제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게 오늘 이광철 비서관 추가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피의자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도 만약 혐의가 있다고 하면 추가 기소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광철 비서관은 본인의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입장. 더군다나 오늘도 이제 이광철 비서관이 출두하면서 나 이미 서면 답변서도 한 2-3번 정도 이미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오늘 조사는 하긴 하지만 이광철 비서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광철 비서관의 조사가 잘 안 됐다라는 걸 가지고 기소 전반적인 모든 사건의 기소를 자체를 조금 현재 시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얘기는 조금 명분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자다. 직접적으로 증거를 보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했던 실무자의 의견이거든요. 실무자들이 지금 다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실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총장 보고 회의를 사파로 한번 재구성해봤는데, 예, 관련자를 전원 기소해야 된다. 하정대 국장 이렇게 수사팀은 얘기를 했고 거의 윤석열 총장도 이거에 대해서 13명 무더기 기소에 대해서 제 지시 형식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좀 검토할 내용이 있다라고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본인 스스로도 자체 법무부나 청와대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그 회동 대신에 이제 그 선거수사 그 전체 간부 회의를 총장 주재로 이제 열은 건데요. 저기에서 13명의 기소자에 대한 이성윤 검사장의 어떤 이의제기 이런 얘기가 뭐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다만 오늘 기소하지 않기로 지금 오늘 소환 조사하고 있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성윤 검사장도 오늘 기소한 사람을 불기소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미루자라고 말하기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좀 말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론해가지고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보기에 결국은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소를 한 거 보면은 이성윤 검사장은 줄기차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저기 회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해서 관철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라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외부로 전한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포석을 염두에 둔 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꾸준한 버티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청와대 선거개 의혹 수사팀이 무려 서너 시간에 걸쳐 이성윤 검사장을 설득을 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 정권 의혹 수사 사실이 우려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청와대 선거개 의혹 관련해서 13명을 기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성윤 지검장 어제 수차례 설득해도 또 답 없이 퇴근을 했어요. 참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 그 기소 때도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딱 부러지게 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뭐 소환 조사를 해서 하고 나서 생각하자, 조금 더 시간을 두자, 그리고 결재를 미루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그런 그 이성윤 지검장의 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약간 그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대를 할 거면 딱 부러지게 반대를 해서 관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지검장에 대한 그 걸었던 기대가 조금 그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어떤 그 성격의 인물을 지검장에 앉히는 게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검장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지금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검찰청 분위기, 검찰총장과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얘기를 하나하나 해봤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결국 13명 선거개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다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 직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좀 무반응에 가까워요. 예전 같으면 실시간으로 좀 반발 메시지를 냈을 텐데 왜 침묵에 가까운 반응들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물론 찬반의 양론은 있지만 이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대검이 강하게 충돌했을 때 사실 어떤 법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논리가 좀 궁색한 측면이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서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대한 어떤 검찰의 기소, 이걸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강하게 반발했을 경우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와 검찰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욱 교수님, 지난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감찰까지 시사하면서 법무부가 세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13명을 기소하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제 민심의 변화를 분명히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제가 볼 땐 검찰청법 자체를 갖다 어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뭐 기소 구태타, 반헌법적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소위 사인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공방을 하는 순간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왜 저러는 거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다시 또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 들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정적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면 수사로 응답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13명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또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밀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무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 청와대가 분명히
선거를 엄정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면 예. 근데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고 당신들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고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해라. 우리 나중에 재판으로 검증받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전 털고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았던 많은 과정들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잘 예를 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저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기소 이후의 공소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면 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예, 예.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때하고 지금은 차이를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때는 어쨌든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걸 제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최강욱 비서관이 반발했던 논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검찰의 쿠데타야. 그게 뭐죠? 내가 인사권 행사하려고 한 검찰 인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일부러 기소한 거 아니 안 한 얘기인데, 울산시장 사건 보세요. 울산시장 사건이 기소된 사람들이 이번 검찰 인사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현직 비서관을 기소하는 건 검찰권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유무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지금 이 현직 비서관 다 기소하는 게 현직 시장까지 기소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면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최강욱 비서관 때는 나름대로 최강욱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반발할 여지가 조금은 있었으나 이건 전혀 그게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자막 나왔던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청와대 관계자의 말.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에 기소건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원래 애초에 저런 반응을 기대했던 분들도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동윤. 네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오늘 13명으로 무더기 기소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게 이제 인사는 다 났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기소권을 가지고 또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일 임종석 실장이 소환되고 임 실장에 대한 그 기소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조금 그렇게 크게 보면은 그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간에 그 명시적인 그 대화가 오고 가진 않았어도 약간 그 현 상황에 대한 그 암묵적인 어떤 그 합의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그 큰 중요한 사건인 울산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소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죠. 만약에 내일 임종석 실장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선거가 일단락되고 어떻게 보면은 4월 15일 총선까지는 휴지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에게 오는 부담을 막는 건데 임 실장까지 수사하고 그 기소 여부는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통령에게까지 오는 차단막이 형성이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봉수를 해도 그렇게 나쁠 건 없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고 수사진이 바뀌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법무부나 또는 검찰이나 4.15 총선을 이유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양쪽의 수를 다 두고 잠시 덮어두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축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기소를 한 거고 청와대 법무부 입장에서 대통령으로 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여기서 정도는 차단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13명 정도 기소가 된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13명 전격적으로 기소된 이 선거 개입 의혹 주요 피의자들의 면면까지 살펴봤고요. 아까 뉴스탑 때 서두에 짚어봤던 속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각각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선거 개입 의혹과는 별개로 유재수 건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된 건데요. 바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정대 국장, 저에게 속보만 짚어보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도 박형철 전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검찰은 공범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가장 주요한 이제 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적어도 거기에 같이 휴의에 참석했던 3인 휴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책임은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큰 발언한 사람은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인데, 그동안 이제 자기는 뭐 건의를 했을 뿐이다, 거기서 그냥 자기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도 똑같이 감찰무마에 주요한 역할을 했고 또 전달 과정에 또 개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를 해야 되고 또 기소를 해야만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상 울산시장 선거는 송철호 시장의 불법 당선이다, 이렇게 검찰의 시각 얘기와, 그리고 발령 전에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도 발빠르게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내용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